지금 제주의 가장 큰 화두는 청정과 공존입니다. 상주 인구 65만 명, 관광객 1000만 시대에 제주는 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주의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제주의 미래 비전을 얘기할 때 청정과 공존이 화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주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제주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정체성을 지키는 청정가치, 제주 도민이 주체가 돼 투자 자본의 중심이 되는 공존가치.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위해 대한민국의 석학을 모시고 역사, 문화, 철학 등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석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죠. 제주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오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을 정하셨다고 그래서 정말 축하를 드리면서 그 공존과 이 청정과 공존 이걸 가지고 이게 뭘 하려고 할까? 뭐를 이루려고 할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청정과 공존으로 행복한 제주를 만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민들의 태도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문 기사에서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2014년에 나왔는데 OECD 13개국의 나라의 국부 중에 차지하는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자본은 생산 자본이다, 자연 자본이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보이지 않는 자본은 바로 사회의 신뢰를 뜻하는 사회적 자본,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3개 나라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40%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제일 높아서 플러스 30%죠. 10명이 함께 일을 하면 미국 사람은 13명분 성과를 내고 한국 사람들은 6명분 낸다는 겁니다. 1인당 GDP가 우리나라가 27,000불, 미국이 55,000불, 대체로 그 차이가 땅이냐 자본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자본, 우리의 사회의 이 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대는 지식 창조 시대입니다. 옛날 산업화 시대에는 맨 밑에 있는 물적 자본, 땅, 돈, 건물 뭐 이런 걸로 결정을 했겠죠. 그리고 좀 시대가 진전하면서 사람이 중요하다, 인적 자본. 그리고 좀 더 진전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회적 자본이 나타나야 돼. 그러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 사회적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한 사람 한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과 긍정 심리 자본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고치면 당장이라도 2배 이상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포춘에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10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그 속에 트러스트, 신뢰, 즉 사회적 자본이 있는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긍지와 자부심,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일이 즐겁고 행복한가, 펀이 있는가? 이거죠. 결국은 사회적 자본, 긍정 심리 자본으로 합쳐진 보이지 않는 자본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100개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가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이 섬 또는 도시
백대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본이 중요하다 이런 걸 알게 되겠죠. 이 제주도민들이 선택한 청정과 공전이 결국 나의 행복보다는 자손들의 행복입니다. 자자손손 이어가면서 행복한 섬이 되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서 긍지와 자부심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과거에 탐나국일 때 탐나의 문화에 찬란한 문화가 있었고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탐나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행복하게 살던 홍익인간의 산모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홍익인간은 이 고조선에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5,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렸죠. 근데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는 데가 바로 이 제주도였죠. 그래서 이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고 문이 이런 그 산모의 섬으로 지금도 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청정과 공존 거기에 더해서 행복한 섬을 만들자 이런 큰 꿈을 꾸는데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해서 우리 자손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 행복하고 인류가 행복해지는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구제하는 제주가 되어야 된다. 거제는 뭡니까? 크게 구제한다는 뜻이죠. 제주는 주자가 컨티넨트죠. 그러니까 이 대륙들 6대륙을 다 구제하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다. 지금 온 세상은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병 들어가고 정신문화도 병 들어가고 뭐 세계 각각 곳 이 정신적인 문제로 황폐해지고 있죠. 힐링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힐링의 가장 좋은 데가 어딜까요? 저는 바로 제주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의 정신문화로 인류 문명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행복한 지구를 만드는 좀 큰 꿈을 꾸자.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여러분들은 베네딕토 수도회의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1920년대 베네딕토 수도회 신부님들이 조선 땅을 밟고 이 여러 지방을 다니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땅에 지구상에 하늘나라 같이 아름다운 지상 천국을 이룬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을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다 하나같이 사랑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동네 사람들은 서로 돕고 힘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슬퍼하고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바로 지상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선 땅에 와봤더니 가난하게 살긴 하지만 그런 정신문화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 땅이 지상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가장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탐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죠. 그래서 제주도가 가장 빨리 복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구를 구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론, 그 행복이 뭐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먼저 행복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신의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유감 없이 막 발휘하는 것, 이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맨 꼭대기에 자아실현이라고 딱 올려놓고 우리는 이걸 추구해 왔죠. 그런데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두엽에 있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야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 두뇌 속에다가 메커니즘을 심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올까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놀랍게 착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도움을 줄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자기가 행복해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게 된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메슬로의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더 이상 자아실현 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단계 더 높이자. 그래서 메슬로가 만들어 놓은 5단계를 8단계로 만들었습니다. 맨 위에 다른 사람이 꿈을 이루도록 돕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서 꿈을 이루도록 행복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맨 위에 올리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을 두 번째에 갖다 놨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탐나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인 거죠. 과거의 제주도는 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이 결핍에 대한 욕구에서 이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꿈을 실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행복해지고 하는 이런 차원이 높은 이런 욕구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죠. 홍익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넓을홍 보탬이 사람인 사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 그렇게 가르쳐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를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조상들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자,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자 이런 큰 뜻을 펼쳤죠. 그것이 바로 행복나눔 125라고 하는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의 바로 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몸에 배서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어디 가서나 바로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다. 정신 문화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가 행복한 제주도가 될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훌륭한 자산이 몇 가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자산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우치지 못하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저렇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듯이 산무, 도둑과 거지와 대문이 없는 이런 그 산무의 문화, 그리고 고장부 세 부족이 1500년 이상의 세월 동안을 서로 평화 공존하면서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온 땅, 바로 제주도예요. 그래서 홍익인간의 정신문화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자산이 있다. 그죠. 이 자산을 되살리는 가장 그 가까운 데 있는 것이 바로 제주도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홍익인간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돼지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르치면서 12띠, 12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맨 앞에 있는 동물이 쥐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돼지가 있습니다. 그 왜 돼지가 맨 끝에 있고 쥐가 맨 앞에 있을까? 여러분들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맨 앞에 쥐가 있는 이유는 쥐는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빠르게 대응하는 동물이 쥐죠. 그래서 모든 세상이 변화할 때 가장 먼저 깨닫고 움직여라. 이것이 조상님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돼지 그림을 보시면 돼지는 이 한목에 새끼들을 낳으면 많이 낳습니다. 근데 얘들이 눈도 안 떠졌는데 저렇게 이 젖꼭지를 물고 있죠. 근데 1번 돼지는 1번 젖꼭지, 2번 돼지 2번 젖꼭지, 젖을 뗄 때까지 똑같은 젖을 먹습니다. 남의 젖을 먹지 않죠. 더욱 놀라운 것은 가장 약하고 작게 태어난 돼지가 제일 잘 나오는 젖꼭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3달 지나고 나면 새끼 돼지들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인간은 힘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데 비해서 돼지는 가장 약한 돼지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서로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돼지를 맨 마지막에 갖다 놓고 모두가 다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돕고 살아라. 이런 거를 그래야 행복하게 된다 하는 거를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정신문화의 중심에 있는 홍익인간, 우리가 자연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가 태어납니까? 청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청정을 하려고 그러면 자연을 사랑하고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존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끼리 인간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정신문화가 깔려 있을 때 비로소 공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과 청정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홍익인간의 정신이야말로 이런 청정과 공존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청정과 공존으로 행복한 제주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 체계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홍익인간의 이 정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동이족의 분포도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중국에 있는 산동성 밑에 상해 지역까지 이르는 아주 넓은 지역이 우리 조상들의 이 동이족의 이 땅이었죠. 이 중국에서 홍산이라는 지역에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홍산 문명을 찾게 됐어요. 그 홍산의 유적지를 파다 보니까 황하 문명이 약 4,000년 전의 것인데 이거는 약 5,500년 전 4대 문명 발상지보다도 1,500년 앞서 있는 홍산 문명 유적지에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문화 유적지에 나온 것 중에 곰의 형상을 한 그런 웅룡의 그 모형이 나왔죠. 장신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우리 조상들의 단군의 어머니라고 얘기되는 곰족의 상징물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이족의 문화가 이 4대 문명보다도 1,500년 앞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졌던 이 무덤들은 이렇게 적석총, 피라미드 형태의 이런 무덤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피라미드 무덤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서울에 가면 백제 고분로에 가면 백제 고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돌로 쌓아진 적석총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백제 고구려 그 앞에 있는 고조선의 그 무덤들은 다 그런 모습이죠. 고구려만이 아니고 일본에 가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멕시코에 가도 있고 전 세계에 우리 그 동이족들이 뻗어간 곳에는 다 이런 문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동이족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을까요? 이거를 기록한 것 중에 동이열전이라고 있습니다. 약 2300년 전에 공자의 7대손 공빈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공자님의 말씀으로 옮긴 거죠. 먼 옛날에 동쪽에 나라가 있고 동이라고 하고 그 나라에 단군이라는 훌륭한 임금이 태어나서
이 아홉 부족이 받들어서 임금으로 모신 것이고, 그 동이나라에 자부선인이라는 도통한 학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중국의 황제도 와서 글을 배우고 거기서 이 책을 받아 갖고 가서 생활 방법을 가르치고, 동해 사람 순인이 요순 시대에 요임금 뒤를 이어서 순임금이 되어서 중국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다. 글도 있고 책도 있고 윤리도덕도 있고 어떤 민족입니까? 지혜로운 민족이었다. 그런 거죠. 그 나라는 비록 크지만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 나라 군대는 비록 강했지만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어요.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제주도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평화를 지향하는 그 도시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죠. 풍속이 순호해서 길 가는 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음식 먹는 이들이 먹을 걸 미루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거처에 섞이지 않으니 이 나라야말로 동쪽에 있는 예의 바른 군자의 나라, 동방예의지국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행복한 사회죠. 저는 그래서 행복한 제주도의 키워드를 세 가지로 뽑는다면 지혜로운 시민, 존경받는 제주도, 그리고 행복한 사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하고 있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행복남 1, 2호도 바로 독서 토론을 통해서 지혜로운 국민이 되고,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사회가 되고, 나눔을 통해서 존경받는 국가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행복나눔 1, 2호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합니까? 바로 전두엽에서 이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을 느끼는 일을 매일같이 체험을 해서 항상 끊임없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가족에게 착한 일을 하고,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고,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달에 2번 책을 읽고 토론을 하자. 소통 문화를 갖추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소통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자. 토론을 통해서 지적 충돌이 진행이 되면 창의적이 됩니다. 혼자서 책을 읽으면 창의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함께 토론을 하면 창의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를 쓰자. 오프라 윈프리는 하루 5가지 감사를 써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됐다고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써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꾸자.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긍정심리 자본을 감사를 통해서 쌓게 되면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항상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고,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나의 마음이죠.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자산은 서불과 불로초의 스토리입니다. 서불이라는 사람은 단군 조선의 황족입니다. 단군의 성씨가 1대 단군서부터 21대까지인가가 서씨고, 그 다음은 고씨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서씨 황족 중에 한 사람이 방사, 도구에 이제 술법을 했다는데, 어떤 요즘으로 얘기하면 첨단 바이오 기술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많아봤겠죠. 그러니까 이 단군 조선의 이 황족들은 두뇌가 명석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시황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불로초를 구하러 오겠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죠. 그분이 이제 제주에 와서 남긴 것이 바로 이 서귀포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제주 땅에는 엄청나게 좋은 장생불로초가 있어. 제주도의 식품은 정말 훌륭한 최고의 식품이야.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계 제1의 힐링센터 제주가 될 수 있다. 7대 경관에 자연 환경이 있고 세계 최고의 물 삼다수가 있고 그리고 무공해 식품이 있고 한국의 약재와 의술은 양이와 한이가 융합이 되기만 하면 세계 최고의 의술이죠. 명품 둘레길과 한라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세계에 찾을 수 없는 최고의 힐링센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자산은 국제적인 연결고리예요. 아직도 저는 제주에서 어떤 활동하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중국에 가면 서불이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겠죠. 그리고 제주도는 다녀간 곳이고 서불이 정착한 곳은 어딜까요? 일본에 가면 사가현인가 어디에서 기념식도 하고 늘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잇는 연결고리의 중심에 바로 국제도시 제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고품격의 고품위의 그런 이 관광지가 되고 힐링센터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고품위 고객들이 찾아와야 된다. 더군다나 그 생각하는 정원을 찾은 중국의 영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삼다수 고부가 농식품을 수출해서 장생불로 브랜드 같은 걸 딱 갖다 붙이면 아마 엄청난 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스마트 아일랜드의 꿈입니다. 제주도는 전 세계에 이미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서 발표한 그런 꿈이 있잖아요.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를 지금 3회째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다, 신재생 에너지다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는 뭘로 발전합니까? 자율 자동차로 가겠죠. 공유 시스템으로 가겠죠. 이런 것들을 제주도가 제일 먼저 깔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스마트한 아일랜드가 된다. 스마트 시티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세계적인 이 ICT 기술자들이 모여들고 함께 일하게 되고 이런 꿈이 있는 그런 뭐랄까요, 제주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농업도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6차 산업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의 농업에서부터 출발하는 이런 새로운 꿈을 만들 수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변화와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기업에서 40년 가까이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추진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변화 관리와 이 방법론인데 방법론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4차 산업혁명을 하자든지 아니면 청정 도시를 만들자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목표 방법이겠죠. 근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신바람 나게 하자.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변화 관리거든요. 근데 100개의 기업에서 변화와 혁신을 하려고 결심을 해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80대 20이죠. 그런데 20개 중에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또 20%, 한 4개 정도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0대 20 법칙이 2번 가면 100개 중에 4개가 성공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한 나라가 인류 국가가 되려고 그러면 A급 인재가 4% 이상 있으면 된다. 대한민국은 2%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 어디선가 보고서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결국 이 4%라고 하는 80대 20이 두 번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에 있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아니 세계 4% 안에 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인가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결국 조직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변화 관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영어 알파벳 A, B, C를 했어서 1, 2, 3, 4를 숫자로 대입해서 100점짜리가 뭔가 하면 애티튜드 태도가 100점이고 그 밑에 소트 생각이 99점이다.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결국 이 표를 다시 해석하면 변화와 혁신의 성공은 태도에 달려 있고 태도는 생각에 99%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바꾸는 건 뭘까요? 바로 정신문화예요. 홍익인간 이런 정신문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그 정신문화는 누가 만들까요? 리더가 만듭니다. 바로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주도는 전국 인구의 한 1% 정도 되잖아요. 그 1% 되는 이 분들이 정말 변화를 해서 참 행복한 제주도가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보고 가서 배우겠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태도가 달라지겠죠. 이런 것이 바로 이 리더십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적을 부르는 마법은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대체로 뜻을 세우고 말을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신문화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뢰와 긍정 마인드 바로 보이지 않는 자본이 제일 중요한 거다.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밀워키 소녀원의 소녀원들이 일기장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기장에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쓴 사람과 부정적인 글을 많이 쓴 사람을 구분을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았나 봤더니 94세가 되니까 긍정적인 집단이 54%, 무미건조 집단이 11%, 5대 1이더라 그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장수한다 그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장수하시는 분이 제주도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 건강과 장수에 연결되어 있다 그거죠. 그래서 감사.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 되지? 했더니 감사하면 긍정적이 된다 그거예요.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감사. 나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만일에 내가 보너스를 1,000만 원 받으면 감사할 거야. 그걸 만약의 감사, if 감사라고 하고 때문에 감사 단계에 올라가면 내가 대학에 합격했어. 그래서 감사해. 그런 것을 때문에 감사, 비코스 감사라고 하고 감사를 2달, 3달 이렇게 몸에 배게 체질이 되면 어떤 어려움, 시련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긍정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불구하고 감사, 인스파이트 오브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시련이 있고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나는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혀 운명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심리 자본을 축적하려면 하루에 5가지 감사하는 걸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감사를 몸에 되도록 하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김진희 작가님은 이 금개 오골개를 키웠는데 알을 안 낳으니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금수나 사랑한다, 오수나 감사하다 그랬더니 달걀을 2배씩 낳더라는 거죠. 이 포항 제철소에서 청소하는 회사의 아주머니인데 고구마 2개를 키워서 사랑해요, 미워요 고구마를 키웠더니 미워요 고구마는 저렇게 썩어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인생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공장을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포스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 그 덕분에 나는 우리 아들 학교 보내고 우리 집이 행복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어쩌다가 이런 청소하는 일을 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혀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 충남 아산에 있는 한길 농장에서는 비닐하우스 앞에다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써놓고 들어갈 때 한번 외우고 나올 때 외웠는데 수확량이 30%가 늘었어요. 그래 그 다음 철에 오이를 해봤는데 또 오이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바로 이 에너지고 파동이다 하는 걸 알게 됐죠. 간단합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면 부모님께 100가지 감사를 써보고 그리고 동생에게 또는 또 형제에게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해보고 선생님에게 써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백감사를 쓰다 보면 감사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도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단어를 제주도 방언으로 이걸 좀 더 해서 그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요 4가지 말은 꼭 쓰고 다녀라. 그 나쁜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쓰게 하면 오는 사람마다 다 행복을 배워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감사 편지 쓰고 감사 문자 쓰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는 이 3333의 법칙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있는 3일의 법칙은 대부분 작심삼일로 그거 좋은데 그래 놓고는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내에 잊어먹기 전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데 혼자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고 함께 해라. 3일 내에 해라. 3주의 법칙은 감사 쓰기가 어렵더라도 3주만 노력하면 그 다음에는 10개, 20개 술술 나온다. 습관이 된다. 3개월을 하면 감사를 안 하고는 잠이 안 온다. 체질이 된다. 3년이 되면 문화가 된다. 이것이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가 변화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제일 먼저 했던 포항 제철의 지곡초등학교에는 도입해서 1년쯤 지나니까 학교 내에 폭력, 왕따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학부모도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에 관한 상은 다 쓸어가다시피 하는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학교입니다. 군산여고에서는 자신의 단점마저 마저 감사할 줄 아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감사 나눔이야말로 본인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깨달았다. 자기 단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오늘날 여기 됐다. 내가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됐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마츠시다 고노스케의 이 얘기죠. 자기의 단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훌륭한 결실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광양제철 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감사 나눔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감사와 긍정으로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장이다. 그리고 은퇴를 하셨어요. 이런 학교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되겠죠. 학교가 행복해지면 학생들이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가정이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이웃을 또 행복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지혜로운 인재, 선진시민사회 리더가 돼서 제주도를 행복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서 대한민국의 정신문화, 세계의 정신문화로 발전시키는 그런 큰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가 바뀌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하고 인프라를 만들고 이런데 이제 치중해서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족한 점이 많았죠. 그래서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비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을 갖고 가는 정신 문화를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정신문화 운동으로 만들자. 그런 거죠. 이걸 하려면 누가 해야 될까요? 도지사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1970년대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그 새마을 운동은 5만 개 자연불학들이 앞다투어서 밤을 새워서 정말 농가를 개량하고 농촌의 삶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맨 위에 있는 도지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누가 행복해져야 되는가? 공무원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바뀌어서 공무원이 앞장을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의 지도자들이 동참하면 성공하겠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농촌 지도자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하면 모두가 따라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본 마이너스 40%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제주도는 플러스 100%야. 10명이라면 20명분 나와. 이런 행복한 도시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류 공무원 만들기가 성공의 요치예요. 시민 한 분 한 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핵심에 계신 분들이 이 앞장서서 리드를 해주지 않으면 결실로 이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성 아카데미 들어보셨죠? 장성 군이 10년 동안 공무원 교육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장성을 만들었어요. 그 장성 아카데미는 방방곡곡에 벤치마킹이 돼서 많은 곳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성군 장성 아카데미에 제가 강의하러 가본 적이 있어요. 한 6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계단식 강당에 복도에까지 전부 다 앉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2시간 동안 듣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수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앉았고 이 시민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공감을 하고 같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군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1년에 그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1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그 10년 동안 10억이 들었는데 그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제안 무슨 뭐라 할까요? 시상제도에 참가해가지고 벌어들인 상금이 100억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10억을 써서 10배를 벌었다는 거죠. 100억을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장성군 그 공무원들을 만나보니까 중앙부처의 공무원들보다 훨씬 아이디어도 좋고 유연하고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제주도는 국제도시잖아요.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국제화도 해야 되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하려고 그러면 앞서가는 그런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야말로 교육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장성이 그 조그만 동네에서 1인당 공무원 교육비가 1년에 220만 원을 썼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세종의 수평 리더십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는 일까지 포함되어야 된다. 제주도의 7급 공무원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4년간에 걸쳐서 세종 리더십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공부를 전체 공무원들이 좀 받아들여 가지고 세종처럼 변화한다면 우리가 세종시대 같은 그런 정말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죠.
세종의 수평 리더십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나눔, 두 번째는 감사와 칭찬, 그리고 독서 토론. 세종은 토론할 때 이 토론하는 방식이 책의 한 편을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은 토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토론하다가 요거를 오늘날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이제 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종실록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추고, 중국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칭찬하면 돼지가 나무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종시대 왜 신바람나게 백성들이 이랬을까? 왕이 끊임없이 칭찬하고 상 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칭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칭찬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눔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꿈을 이루도록 왕은 도와준다 그죠. 왕의 권력도 나눠주고 지식도 나눠주고 정보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혜로워지고 신바람나게 힘을 합쳐서 기적을 이루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종시대는 생생지락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즐거워서 행복을 느끼면서 천국처럼 일하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수평 리더십을 가지고 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6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시대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항상 여민해락이라 했어요. 백성과 함께 생각하고 백성과 함께 일하고 백성과 함께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즉위해서도 제일 먼저 한 말이 나는 잘 모르니까 우리 토론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내가 잘 아니까 내 시키는 거 따라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나는 잘 모르니 우리 함께 토론하자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북해도의 히로이시 백석이라고 하는 역이 어떻게 변화했나 하는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홋카이도에 가면 역들이 많이 있는데 홋카이도는 이 제주도에 비해 뭐 많이 떨어지는 동네지만 그 낙후되어 있는 동네에 역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변화시키면서 그 역 하나를 변화시키는데 온 시민이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역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 문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도시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 8년을 걸렸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혜를 모으게 하고요. 그리고 그 기념 그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자기 이름을 써서 거기다 어느 지역에 건물을 짓게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4개 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한 벽면을 제공을 하고 거기다가 아이들의 지혜로 그 벽돌을 붙여서 아름답게 꾸미는 그 의미 있는 작업들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 공사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늘 모여서 어떤 걸 쓸 것인가,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인가 서로 이제 지혜를 내고 토론하고 만들어 보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동네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년생 이 꽃나무를 심는 그런 공간들을 몇 개 마련해 놓고 그것도 그냥 공사를 주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를 어떻게 만들지? 그런 토론회를 만들었어요. 8년 지나고 나니까 이 동네가 완전히 어떻게 바뀌었어요?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뀐 거죠. 우리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략과제 3번째 아까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도를 변화시키는 제일 출발점은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교육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혀 다른 교육에 의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이 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밭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긍정적인 생각, 그것이 바로 마음의 밭이 되겠죠. 두 번째는 독서하고 토론해서 지식을 쌓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루에 한 가지 하면서 배려하고 나누고 존중하고 솔선수범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그 틀을 습관하고 체질화하고 해서 이 아이들이 가정을 바꾸고 동네를 바꾸고 제주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인재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야말로 천리마 같은 말을 키우는 동네잖아요. 제주도가 그 훌륭한 자랑하는 동물이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돼지고 하나는 말이고. 그래서 저는 천리마 같은 인재를 키워서 세계로 내보내자. 제주도 인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펼치고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고 거기서 꿈을 이루고 이런 이 세상이 돼야 된다. 이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가고 질의 시대에서 격의 시대, 품격의 시대로 가야 됩니다.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는 가치는 바로 품격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날 우리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그죠?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건 뭡니까? 하나의 이 양적 성장을 위해서 추구를 해온 거죠. 그러다가 질일로 옮기면서 바로 넘어오게 된 것이 바로 품격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불행해져 가고 있는 인류 사회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나국의 1500년 역사 속에 깔려 있는 우리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살려서 우리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신문화의 고장, 힐링의 고장, 품격 높은 사회를 만들어서 정말 제주도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그래 저기 가야 뭐가 돼 이런 이 고장을 만들자.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행복한 공무원을 만드는 일이 제일 우선이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행복나눔 인류라고 하는 운동은 전국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앞서가는 데가 군 부대입니다. 군에 가면 신병 훈련소에 들어가는 날서부터 감사 수첩에다가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고 저녁 점호 시간이 되면 서로 감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침에 일과를 시작할 때 감사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6주간의 훈련이 끝날 때는 부모님께 100가지 감사를 써서 편지에 넣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 우리도 달라져야 돼. 이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주도가 제주도 이름대로 정말 5대양 6대주를 구제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누가 하면 될까요? 바로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뒤에 할 거야, 2주일 뒤에 할 거야 이거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오늘 생각이 안 나면 한 가지라도 감사합니다 써보고 그리고 빈칸에다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써서 저는 처음에 거의 한 달을 그냥 감사합니다만 쓰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여러분들이 변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변화시키겠죠. 그리고 사회를 바꾸겠죠. 그 서양의 대성당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나라를 바꾸고 싶었고, 늙어서는 우리 동네라도 바꾸고 싶었고, 나중에는 우리 집이라도 바꾸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바뀌었으면 우리 집이 바뀌었고, 우리 집이 바뀌었으면 이웃이 바뀌었고, 이웃이 바뀌었으면 우리 동네가 바뀌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제주도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시작하면, 나부터, 작은 일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제주도는 행복해질 거야. 우리가 모처럼 뜻을 모아서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는 훌륭한 핵심 가치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바로 연결시켜서 행복한 제주도로 만들어가는 건 바로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만 깨달아 주신다면 제주도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